시조가 지금 우리 이제 프린트로 제공된 것들이 쭉 있는데 되게 중구난방으로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어. 일단은 갈래별로 조금 묶어서 갈 거고요. 갈래별로. 같은 시조 갈래이지만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지, 지금. 학교에서의 의도 자체가. 그거 역시 함께 가누면서 주제상으로도 역시나 이제 구분이 좀 필요하죠. 주제상으로. 주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방금 얘기했던 식으로 주제로 묶으면은 중구난방인 게 맞아요, 사실. 이 안에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는 작품들끼리 좀 엮어서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우리 선상탄이랑 엮어볼 수 있는 작품들. 그리고 실제로 너네가 지난주 문제를 푸는 동안에 보기로 들어갔던 작품들도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상호 텍스트로 좀 정리 다시 해두셔야 됩니다. 꼭. 괜찮습니까? 물론 이거 말고도 또 외부 연계 작품들도 볼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받으면 되겠고. 괜찮죠?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갈래로 묶은 거. 그거 먼저 좀 한 번 더 짚고 갑시다. 아예 생소한 얘기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시조를 갖다가 일단 세 개로 보통 구분을 하죠. 세 가지로 구분을 하지.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프린트 안에 있는 갈래는 전부 다 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됐죠? 그리고 그거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앞부분에 평시조 쭈르륵 몇 개 나오다가 중간에 이제 연시조로 들어가 있는 거는 오우가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 오우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설시조로 들어가 있는 게 두 개였나? 뭐 아무튼 그래요. 어, 나무도 바위돌도 두터비 파리를 물고 시어머님, 세 개구나. 시어머님까지 세 개. 세 개 들어가 있어요, 사설시조. 아무튼.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시조이기 때문에 이 세 마리 세 마리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갑시다. 오우가 요거 일단 지우고 세 마리 다 공통적으로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 됐죠? 이거는 뭐 이제 갈래랑 관계없이 다 동일합니다. 괜찮죠?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장의 첫머리 삼음절인 거죠. 그리고 또 사사조 우리 많이 봤던 거지. 조 또는 삼사조 몇 음보? 시조. 그렇지. 시조 4음보예요. 그렇지. 이거 우리 많이 들었지 않았냐?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비슷해. 뭐랑? 그렇지. 가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얘가. 그래서 우리 선상탄 가사도 요거 동일하죠. 요거 동일하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선상탄은 중간에 변격이 있다 그랬어. 중간에 기억나니? 중간에 두 글자, 여섯 글자. 그쵸? 사음보가 아니라 두 글자, 여섯 글자 이고 그냥 넘어가 버려. 선상타는 그런 특징이 중간중간에 있긴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가사는 3, 4조 내지 4, 4조의 사음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미친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3단 구성. 그죠? 서사, 본사, 결사, 가사 같은 경우. 됐죠?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가사에 영향을 미쳤어요. 마지막 줄에 있는 낙구라고 하는 거 형태가 시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나머지는 달라도. 괜찮습니까? 그런 것까지만 일단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기준은 사실상 시대순이에요. 연시조, 사설시조, 평시조 요거 이제 시대순인 건데 뭐 사실 우리가 국어 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는 이제 고등국어에서는 잘 없기는 해. 근데 내신에서 몇몇 학교들은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사실 근데 참고 삼아 일단 체크는 할게요. 얘는 이제 조선 전기라고 얘기하지. 조선 전기. 그리고 연시조는 딱히 그런 얘기 안 하고 사설시조가 조선 후기가 되지. 괜찮죠? 음. 그러니까 그냥 세트로 묶어. 조선 전기야. 조선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양반들의 힘이 극에 달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주향유층.
주로 양반층이 향유한다고. 됐죠? 그러니까 모처럼 만에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향유. 읽고, 쓰고, 노래하고, 즐겼다고. 괜찮습니까? 음, 문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라 나오지. 양반층이 향유를 하다 보니까 주제의식이 되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제의식이. 충성, 효도, 자연, 됐죠?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요게 묶어서 얘기를 하지. 충성, 자연, 효도 이건 전부 다 관념적 주제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한 거 양반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지. 굉장히 격식을 따진다고. 그렇죠? 정형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습니다. 전형성이 아니라 정형성이에요.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렇죠? 뭐, 요 정도 특징이 이제 평시조의 특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조 하면 떠올리는 그 형태. 3장 6구 45자 대회 그 딱 짤막한 거 있잖아. 그 형태가 요런 특징들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살짝 변화가 생기는 거야. 연시조라고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내가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평시조 여러 개를 연으로 구분하는 거야. 평시조 여러 수를 이어 쓰는 거지. 이어서 창작하는 거지.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해요. 1수, 2수, 3수, 뭐 이렇게 등등등등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각 연마다 1년, 2년, 3년 이런 개념이에요. 괜찮습니까? 시조, 연시조에서 이야기한 1수, 2수, 3수는 현대시에서 1년, 2년, 3년 그거랑 비슷한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란히 이어서 가는데 이 각각의 하나하나는 그냥 평시조랑 똑같아요. 각각은 똑같습니다. 괜찮죠? 문제 없죠? 그러니까 주제의식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평시조를 여러 개 이어 붙인 거. 그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이 사설시조 가능, 사설시조 가능. 요 중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게 임진왜란이라고 그랬지? 병자호란이었고. 그러니까 전쟁 두 번 딱 겪으면서 양반들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평민층 또는 이제 뭐 여성 화자, 여성 작자, 그렇죠? 향유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작자 미상이 보이는 겁니다. 작가 이름이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평민층이랑 여성 작가가 쓰다 보니까 이런 거 관심 없거든. 충성, 효도 이런 거 관심 없잖아.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게 주로 어떤 주제? 일상적인 거. 일상, 노동,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 이별. 이런 일상적 주제가 되는 거야. 괜찮죠? 이게 이제 그 개념어를 조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사랑과 이별, 노동 이런 것도 전부 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거잖아, 사실. 그죠? 행동이나 감정이니까. 근데 이제 이 관념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요 시조의 갈래를 구분할 때 관념적 주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개념이랑 조금 달라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쓰는 거는 관념적인 거고, 그 다음에 후대의 평민이나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그냥 일상적인 거고, 이렇게 그냥 정리해 두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요것도 바뀌게 되겠죠? 정형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평민들은 정형성 필요 없어요. 정형성 탈피라는 말씀이죠. 탈피. 벗어났다고. 그렇죠? 또는 격식을 깨뜨렸잖아. 격식을 파괴한 거죠. 그죠? 뭐, 아니, 파괴라는 말 굳이 안 쓸 것 같아. 격식에서 벗어났다. 뭐, 요 정도? 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자로 줄여서 파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격. 그렇죠? 뭐가 돼?
결과적으로 이게 실제로 얘기하는 게 뭐야? 그래, 이 말 자체는 알아.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데 본문 안에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사설시조도 격식을 깨뜨리긴 했지만 종장은 건드리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평시조랑 사설시조랑 종장의 형식은 똑같습니다. 3543 됐죠? 대신에 초장이나 중장의 길이가 무한히 늘어나는 것. 납득되나요? 음. 초장이나 중장만이야. 그러니까 둘 다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초장이랑 중장 둘 다. 하지만 종장은 건드리지 않아요. 종장 건드리는 순간 시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건드리면은 의외로 많이들 헷갈려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갈래적인 특징은 조금 구분해 두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위에서 얘기했던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은 사실상 이 얘기 하는 거지. 어. 이게 이제 가사에 영향을 줬다는 거지. 평시조의 갈래적 특성이 영향을 준 거지. 괜찮습니까? 대신에 이제 엄청 길어지긴 했으니까. 장형화된 거지. 문제 없죠. 그러니까 요거를 흐름으로 조금 잡아두세요. 그러니까 시조랑 가사가 둘 다 들어갔다는 이유는 시조의 갈래적 특징과 가사의 갈래적 특징의 유사성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 막 문제 풀다 보면은 막 이상한 말 나온단 말이야. 막 향가, 경기체가 막 이런 막 말 나오잖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 경기체가는 사실상 너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울 일이 없어요. 경기체가 작품 수도 얼마 안 되고 되게 실제로도 그 역사에서 진짜 잠깐 반짝했던 작품 갈래예요. 음, 잠깐 동안 반짝했던. 아무튼 요 정도는 잡히죠? 그래서 개념 확실하게 좀 잡아두고 야 그리고 이 개념은 우리 졸업할 때까지 가져가야 돼요. 졸업할 때까지. 왜냐면 우리 내년에도 문학하고 내후년에도 문학 또 한단 말이야. 그죠? 문학은 계속 들어간단 말이야. 시험법이. 근데 문학이 들어갈 때 고전시가 작품들이 자꾸 들어가요. 자꾸 들어간단 말이야. 아니, 그때마다 이제 이거를 새롭게 잡고 가는 게 아니라 틀을 가지고 가야지, 계속.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갑시다. 됐죠? 반중 조홍감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됐죠? 요거는 일단 먼저 잡고 갈게요. 밑에 칸이 있죠? 핵심 정리 칸은. 위에다 달아놓을까 하다가 그냥 밑에다 달았어요. 거기다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중 조홍감이 같은 경우 그냥 본문 바로 해석하고 주제 위주로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는구나. 여기 반중이라고 하는 거는 해석하면 상위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위. 그러니까 야, 상위가 그 하위 상위 할 때가 아니라 그 밥상. 괜찮습니까? 밥상 위에 조홍감, 조홍감, 감. 됐죠? 과일입니다. 과일. 됐죠? 이게 조홍감이 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감의 종류 중에 하나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됐죠? 이게 고와도 보이는구나. 괜찮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이게 고와 보인다, 예뻐 보인다는 먹음직스러운 과일을 본 거야. 괜찮습니까? 진짜 예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때 유자가 아니라도 품음즉 하다마는 이렇게 얘기하죠. 요 부분 바로 좀 칠게요.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를 잡고 가야 됩니다. 이게 고사를 인용한 부분이에요. 네, 고사. 중국의 고사니까 자세히는 아실 필요 없어요. 인물 이름을 바꿔서 뭐 너네한테 틀리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인물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고사냐? 옛날에 어떤 한 아이가 잔치를 초대받아서 갔네. 영특하다고 소문이 나서 잔치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위에 유자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유자가 너무 예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니까 소매에다가 몰래 숨겼어요. 부모님 갖다 드리려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파티 주최자가 이제 인사를 하다가 걔가 이렇게 또르르 굴러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너는 여기까지 와서 도둑질을 해가냐? 라고 이제 막 혼을 낸 거지. 그랬더니 거기다 대놓고 이제 유자가 너무 예뻐 보여서
부모님께 갖다 드리기 위해서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니 이제 감동해서 뭐 상을 내렸다 뭐 이런 거야. 괜찮습니까? 이런 건데 어쨌든 이 고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덕목이 뭐야? 효도라고 효심, 효심. 괜찮습니까? 음. 효의 덕목을 강조하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상위의 조홍감이 예뻐 보이네. 유자가 아니더라도 품어갈 만하다. 나도 저걸 품어가고 싶다 인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화자가 나도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고 싶구나. 의역하는 거지. 그렇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지만 품어가 반길이 누구? 품어갔을 때 반겨줄 부모. 부모가 없음을 서러워하노라. 괜찮습니까? 품어가도 반겨줄 부모가 이미 돌아가셔서 없다는 거야. 이미 돌아가셔서 없음을 서러워한다. 이 서러움인 거죠. 이 서러움. 그래서 이 서러움. 효도를 하고자 하나. 그렇죠? 이미 부모가 돌아가셨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괜찮습니까? 이거를 지칭하는 고사성어가 하나 있어요. 그 고사성어를 물어보기 쉽지. 왜? 비슷하게 생겨먹은 탄 시리즈가 있어요. 자, 여기에 들어갈 만한 고사성어. 혹시 아는 사람? 음, 풍수지탄이에요. 풍수지탄. 괜찮습니까? 풍수지탄 체크해 두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야, 얘네들 구분해야 돼. 탄 시리즈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야, 맥수지탄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맥수지탄. 맥수지탄은 무슨 뜻? 뭐라고? 뭐라고? 나라가 망함을 안타까워하는 거야. 됐죠? 나라가 망함을 탄식하는 거. 그래서 망양지탄이라는 말 있어요. 망양지탄. 망양지탄. 이건 좀 생소할 수 있어. 능력이 부족함을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내 능력이 부족한 거. 괜찮습니까? 만시지탄이라는 말 있어요. 만시지탄.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얘랑도. 어느 정도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효도에 대한 얘기는 아니야. 그냥 시기를 놓쳤어. 그렇죠? 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괜찮습니까? 어. 맥수지탄, 망양지탄, 만시지탄, 탄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탄 들어가면 헷갈리는 거야. 괜찮습니까? 의외로 이게 뭐 이걸 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5개 나란히 또르륵 내시니까 그리고 좋아하잖아. 고사성어 내는 거. 그러니까 쪼르륵 냈을 때 은근히 헷갈려요. 탄탄탄탄 들어가 있으면 아 분명히 먼탄이었는데 막 이러고 있다고. 먼탄이었는데 뭐였지? 막 이러고. 참고해 두세요. 됐죠? 이 정도까지. 맥수지탄, 망향지탄, 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네는 아니야. 괜찮습니까? 얘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효도하고자 하지만 돌아가셔서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들어가는 태도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 평시조의 주제, 관념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뭐 이러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효도에 관한 주제를 이렇게 효도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지. 효도라는 말 쏙 빼버리고 관념적인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체크하는 거니까. 요 정도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물론 이제 이것도 잡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걸 왜 강조할까? 선상탄의 고사 인용이 되게 많았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선상탄과 예는 모두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요런 이제 연결이 가능해진다고. 문제 없죠? 요런 접점들을 조금 마련하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넘어갑시다. 강한에 였는 촛불. 잘 보세요.
자, 방 안에 켜있는 촛불입니다. 네모 하나 쳐주세요. 촛불. 이게 시적 대상이야. 시적 대상은 촛불입니다. 대성이 아니라 대상. 그렇죠? 시적 대상. 자, 시적 대상을 뭐라고 얘기했어?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적 대상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별에다가 두고 있는 거로. 그래서 겉으로는 눈물을 떨어뜨리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라고 얘기하죠. 자, 지금 이거 볼게요. 촛불을 갖다가, 그렇죠? 촛불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별의 상황을 겪고 있는 걸로 설정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실제로 이 눈물은 뭘 가리키는 거야? 촛농이죠. 원관념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눈물.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거, 속 타는 거. 속이 타는 거. 심지가 타는 거라고.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아? 아니, 뭐 상황에 대한 묘사니까, 그죠? 눈물과 속 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체크했을 때 이 촛불이라고 하는 사물을 눈물 흘린다, 속이 탄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의인화해 준 거죠. 의인화해 준 거죠. 됐죠. 사물의 인격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표현상의 특징 하나가 잡히는 거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됐죠. 대신에 이제 마지막 종장을 넘어가면 마지막 저 촛불이 나와 같아서 됐죠?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오케이. 같다. 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요거 화자의 정서 자체가 이 앞서서 언급한 이 상황과 정서가 전부 다 내 건 거잖아. 괜찮습니까? 이게 전부 다 내 거잖아. 문제 없죠. 그러면 이 촛불이라고 하는 대상은 화자의 정서를 이렇게 하자. 상황과 정서를 수용한 대상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런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랑 똑같은 감정을 저 사물의 감정을 이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촛불 자체를 의인화한 거 맞아. 촛불 자체를 의인화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의인화한 촛불에 나의 슬픔을 투영한 거라고. 됐습니까? 다만, 다만, 별표입니다. 다만 별표. 자, 이 이별 있죠? 아까 얘기했던 이별. 여기까지만 보고 표면적으로, 그죠? 표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잘못 체크할 수 있지. 하지만 이 시의 작가가 되는 인물이 양반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별은 임금과의 이별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럼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눈물과 속 타는 거. 그죠? 그죠? 이건 전부 다 뭐야? 임금에 대한 그림이잖아. 그죠? 임금에 대한 그림이 되는 거고, 연군의 마음이 되는 거고. 됐나요? 이거 주제가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됐죠? 연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는 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시조 중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냥 내용만 보고 봤을 때, 이별해서 슬퍼한다. 당연한 정서거든? 누구랑 이별했는지가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괜찮아? 그럼 시작은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 응. 정확한 아니, 추정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은 작가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작가가 그리고 이 작품을 언제 썼는지가 구체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그 단종이 누군지 아니? 그
세조한테 왕위를 뺏기고 유배당한 어린 임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종이 유배됐을 때에 여러 신하들이 이런 비슷한 작품들을 썼어. 괜찮습니까? 근데 대놓고는 못 쓰잖아. 세종 이놈의 자식이 막 이거 못 쓰잖아. 그냥 이렇게 덮어가지고 좀 쓰는 거지. 괜찮습니까? 물론 이렇게만 써도 자기네들끼리는 다 알아봐요. 그래서 결국 뭐 죽기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만 써도. 너 단종 좋아해? 너 반역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뭐 어쨌든 시조가 좀 짜증난 게 그런 영역이에요. 정서나 상황이나 태도를 이게 선비 마인드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뭔가 촌스럽다고 생각하나 봐. 뭔가 세련되지 못하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대부분이 그래요. 시조는 대부분 뭔가 이렇게 애매해요. 표현 자체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대충은 알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도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괜찮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작품의 창작 배경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은 이 별표 영역은 알 수가 없어요. 됐죠? 그래서 너네가 역사를 좀 해야 돼.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결국 수능 때도 3등급만 나오면 되잖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사 안 보면은 수능 점수 안 찍혀요. 그냥 미응시 처리됩니다. 괜찮습니까? 됐죠? 요 정도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넘어갑시다. 수양산 바라보며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죠. 방금 얘기했던 그 배경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산, 산. 여기 있는 산이 그러니까 그 산이 아닌 거지. 자, 세조라는 이름은 이제 죽고 나서 묘호로 붙은 거고, 그 전에, 왕이 되기 전에 세조는 수양대군이었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양산 있죠? 수양산.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자, 중의적이라는 게 뭐야?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능력자예요. 이게 능력자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의적 표현을 내가 지금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여기 바로 뒤에 나오면 이재라고 하는 인물 두 명 나오죠. 이재를 하나노라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한은 한스러워한다야. 근데 이제 한스러워한다고 뭐지? 그리워하는 건가? 보고 싶어 하는 건가? 오만 상상을 다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의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를 비판하노라요. 괜찮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백이와 숙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괜찮나요? 백이, 숙제. 이게 누구냐? 중국의 고사를 인용했어요, 또. 얘도 고사를 인용했습니다. 자세히 모르셔도 돼요. 백이와 숙제는 황제가 바뀌니까 둘이서 손붙들고 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 수양산 들어가 버린 두 인물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백이랑 숙제는 충신의 대명사인 거야.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잘 봐봐. 충신의 대명사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비판한대잖아. 괜찮습니까? 요거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이 작품의 독특한 면 하나가 또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오느냐? 자, 백이랑 숙제를 충신이라고 여기는 것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는 아닌 거잖아. 괜찮습니까? 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두 글자. 통념. 괜찮습니까? 인물에 대한 통념과 다른 견해가 드러나는 거라고. 인식이 드러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한 번만 다시 얘기하고 넘어갈게.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통념에 따르면 백이와 숙제는 충신이라고. 근데 일단 먼저 내가 결론을 얘기하는 거야. 이 글의 화자는 백이와 숙제는 충신이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지가 이제 더 붙겠지? 됐나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앞에 얘기했던 이 수양산 있잖아. 그죠? 이 수양산. 중의적인 표현 첫 번째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야. 백이랑 숙제가 숨어 들어갔던 실제 산 이름 있죠. 됐죠? 어, 실제 산 이름. 요걸로 해석하셔도 돼요. 아, 나는 지금 저 백이와 숙제가 숨어들었던 수양산을 바라보며 그들의 충심을 비판한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죠. 수양대군. 세조, 세조. 나는 지금 조정에 앉아 있는 저 수양대군을 바라보며 이 죄를 비판한다. 힘졌습니까? 힘졌죠? 표현상의 특징이랑 요 배경에 대한 것 좀 이해가 필요한 작품입니다. 아는 만큼 보여요, 이 작품을 그려서. 됐죠? 갑시다. 왜 비판하느냐? 요것 때문에 비판합니다. 줄여 죽을 찐 듯 채미도 하는가? 됐죠? 채미를 한단 말인가? 요 채미 있죠? 채미. 나물 캐는 거예요. 나물 캐기. 이렇게 할까? 나물 캐기.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고사의 일부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백이랑 숙제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고 산에 들어가서 원래는 이제 얘네들을 되게 높은 벼슬을 하던 애들이야. 근데 이제 수양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나물 캐먹고 살다가 결국엔 굶어 죽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저 땅에서 난 거는 괜찮습니까? 저 땅에서 난 거는 새로운 황제의 땅에서 난 건 난 먹지 않겠다. 산에 들어가서 나물만 캐먹다 죽은 거죠. 됐죠. 자, 근데 그 나물 캐기는 왜 했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그 나물도 먹지 말았어야지. 결국 이 얘기라고. 됐나요? 자, 뒤에 종장입니다. 비록 푸세의 것인들. 요 푸세의 것인들. 쉽게 얘기하면 이게 풀떼기에 불과하지만 뭐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풀이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편합니다. 비록 풀이지만 그 누구 땅에 났느냐. 괜찮습니까? 됐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그죠? 새로운 임금의 땅에서 난 나물도 먹지 않겠다. 그렇죠? 나는 그렇죠? 음. 이 앞에다 한마디만 더 붙일까? 나는 거야, 나는 괜찮습니까? 어. 그러니까 백이랑 숙제가 했던 그 나물 캐서 먹는 행위조차 나는 안 할 거야. 그게 누구 땅에 난 거야? 세조 땅이잖아, 이제. 난 더러워서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얘기하는 요 채미라든가 푸세의 것 요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직역하면 그냥 풀나물이란 말이야. 근데 의역해서 얘도 역시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해요. 녹봉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녹봉. 녹봉이 뭐냐면은 조선시대에 받았던 공무원 월급이에요, 월급. 쉽게 얘기하면 월급.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나라에서 주는 녹봉은 받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지, 결국. 됐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정리 한 번만 할게. 자, 얘도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영역이 좀 있지? 첫 번째 주목할 만한 영역, 이거죠? 고사인용한 거. 이 색깔이 좀 구분이 안 되네? 고사인용한 거. 괜찮죠? 그러니까 고사인용을 왜 했는데? 이것 때문에 됐죠. 어.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인물에 대한 통념과 다른 인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제가 화자의 지조, 절개, 충심 됐죠. 괜찮나요? 문제 없죠? 물론 여기 지금 그냥 건네떴었는데 채미도 하는 것과 채미를 한단 말인가? 서류적인 표현이야. 그렇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됐죠? 괜찮습니까? 화자의 의도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 정도로 내용 정리해 두시면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지금 보면 알겠지만 효도 나왔지. 연군 나왔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조, 절개, 충성 나왔지. 방금 전에 우리 맨 처음 정리했던 그 관념적 주제들인 거야, 다. 그렇죠? 여기까지 잡아두시고. 됐죠? 뒤에 이제 집방석 나오는데, 오케이. 집방석까지 좀 체크를 하고, 잠깐만 멈췄다 갈게요. 집방석 내지 마라가 문제 풀다가 아까 질문했었던 거죠. 우리 문제 중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선상탄에 나왔던 태도랑 엮여요. 실제로.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정리했던 거 있지. 수양산 바라보며. 그쵸? 충심 관련된 거잖아. 엮을 수 있어요. 그쵸? 연군 관련된 거 엮을 수 있어요. 근데 어, 아니다. 방안에 혔는 촛불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인 거니까 조금은 다를 수 있겠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조금 상황이 다르잖아. 괜찮습니까? 어, 됐죠? 아무튼, 자, 갑시다. 요거는 제일 명확하게 먼저 좀 잡고 갑시다.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 또는 소재. 어, 이거 일단 첫 번째예요. 동그라미와 세모를 할 겁니다. 굉장히 비슷하네. 선상탄도 대조적 이미지 시어가 벌써 있었잖아. 배. 이중성을 지닌 배가 있었잖아. 그렇죠? 자, 가볼게요. 집방석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모입니다. 그렇죠? 집방석 세모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낙엽 동그라미. 됐죠?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동그라미. 돋아온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줄씩을 묶어 놓을게요. 그러면 표현상의 특징 몇 가지만 좀 체크하고 갑시다. 뭐뭐 하지 마라. 명령형 어조죠. 됐죠? 뭐뭐 하지 마라. 명령형 어조와 그 다음에 집방석, 낙엽, 솔불, 달 대조적 의미 의의 시어들 나왔지. 됐죠? 대조적 의미 시어. 그 다음에 집방석 하지마. 낙엽에 앉으면 돼. 솔불 하지마. 진달 돋아날 거야. 대구도 있죠? 문장 구조의 반복. 됐죠?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강조하는 거잖아. 딴 거 없지. 자연, 신화적, 삶의 태도. 또는 안빈낙도의 삶의 태도.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조금만 확장해서 우리 선상탄이랑 얘를 엮는다면 됐죠? 선상탄에서 놀이배를 탔을 때의 태도 있죠. 놀이배. 그렇죠? 어. 이 지점을 잡아야지. 놀이배를 탔을 때의 태도와 관련하는 거. 됐나요? 보통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읊어보면은 뭐 이력 편주, 그쵸? 어주, 그쵸? 등등 있었죠. 배반이 낭자했던 이전, 과거의 배 됐죠. 학교 프린트에도 체크를 해보니까 요런 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배가 놀이배, 싸움배 이게 아니라 과거의 배, 현재의 배 요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과거의 배가 뭐야? 과거의 배가 놀이배야. 됐죠? 현재의 배가 싸움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대비라고 해도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됐죠? 아무튼 자, 요게 이제 이 작품의 태도 나왔던 거고 마지막 아이야 박주산책 됐죠? 요겁니다. 박주산책 정확하게 안빈낙도의 태도를 담고 있는 시어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싼 술, 값싼 술과 나물 안주란 말이야. 이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안빈낙도 되는 거지.
없다 말고 내어라. 난 이거면 충분하다. 괜찮죠? 안 빈낙도의 삶의 태도. 이거 혹시나 해서 누앙사를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다루진 않았지만 누앙사랑도 연결해 볼 수 있겠죠?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랑 엮이게 되지, 얘가. 괜찮죠? 야, 이게 가난한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어. 그거만 조금 체크해 두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어려운 작품은 아니라서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체크해 봤을 때 우리 평시조 정리 다 된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